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앤디 위어가 쓰고 RH 코리아에서 펴냈습니다. 여러분 SF 영화 좋아하시죠? 혹시 영화 마션 보신 적 있으신가요? SF 영화 저도 좋아하는데 마션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원작은 소설이죠.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인 작가 앤디 위어가 취미삼아 블로그에 연재하다가 독자들의 요청으로 잡이 출판되었고 한 문학 에이전트의 눈에 띄어 정식 출판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마션으로 이름이 알려진 앤디 위어는 이후 아르테미스도 출간했습니다. 계속해서 SF 소설을 써온 그가 이번에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작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책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세계 최초로 30개국에서 동시 출간되었고 벌써 MGM에서 라이언 고슬링 주연으로 영화화가 확정되어 또 한 번 앤디 위어의 우주 신드롬이 기대되는데요. 저는 원래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읽는 편인데 이미 이 책을 다 읽었지만 영화가 개봉되면 꼭 보려고요. 이 소설을 감상하는 포인트는 과학적 지식을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의 저자 앤디 위어는 15살 때부터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일하며 업계에서 천재로 불렸었죠. 소설을 쓰면서도 자신의 장기인 과학을 유감없이 녹여냈는데요. 과학 이야기라면 어렵고 딱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꺼운 분량의 책을 뚝딱 읽게 만드는 데는 그만큼 잘 읽히도록 쓰는 글솜씨도 한몫하죠. 게다가 흥미를 잃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인류 위기라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담을 던지는 주인공과 문장 속에 들어있는 작가 특유의 낙관적인 마인드인데요. 앤디 위어에게 낙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했고 가난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항상 인류에 대해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지나가면 길을 비켜주는 이런 일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서로를 돕기 위한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것이거든요. 넓은 시야로 본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미래를 더 좋게 만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션이 화성에 표류하게 된 주인공을 구하기 위한 인류애를 담았다면 이번 작품은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한 인간의 사명과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이 좀 독특하죠? 헤일 메리는 미식 축구 용어로 경기 막판에 역전을 노리고 하는 패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작품 속 우주선의 이름인 헤일 메리오도 지구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역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줄거리를 정리해서 들려드리고 인상 깊었던 구절과 감상평을 말씀드릴게요. 사방이 흰색이고 천장에는 로봇팔이 걸려있는 이상한 공간에서 주인공이 깨어납니다. 그의 몸에는 의료기가 꽂혀있고 컴퓨터는 그에게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는데요. 의료기를 떼어낸 주인공은 그곳이 병실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옆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시체 2구가 함께 있죠. 2 더하기 2는 4라는 답을 해낸 주인공에게 컴퓨터는 이름을 묻지만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페트로바라는 러시아 과학자에게서 빨갛고 가느다란 선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던 게 기억납니다. 태양에서 금성으로 이어지는 빨간색 선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갇혀있는 공간을 탐사하는데요. 공간 위쪽으로 이어지는 사다리와 해치를 발견합니다. 해치를 열어보니 최첨단 장비가 갖추어진 실험실이 있고 실험실에도 위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다리는 이름을 말해야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해치를 열지 못하고 떨어지며 자신이 있는 곳의 중력이 지구의 1.5배임을 깨닫습니다. 그곳이 커다란 원심분리기가 아니라 진짜 우주임을 알게 된 주인공은 문득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페트로바선은 일정한 속도로 밝아지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는 페트로바선이 밝아지는 속도와 비례하여 태양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년 안에 태양 에너지 양이 50%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구는 빙하기를 맞게 되는데요. 인류는 멸망하게 되겠죠. 주인공은 자신이 페트로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로 파견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그 순간 금성의 대기에서 움직이는 검은 점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기로 했던 게 떠오릅니다. 지구에서 교사였던 주인공에게 스트라트라는 40대 여성이 찾아왔었는데요. 그녀는 주인공을 라일랜드 그레이스 박사라고 부르며 교사가 되기 전 과학자로 활동할 때 썼던 논문 이야기를 꺼냅니다. 논문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물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내용이었고, 그 논문 때문에 주인공은 학교에서 퇴출당하죠. 하지만 스트라트는 페트로바선에서 발견된 검은 점들이 태양 표면과 금성을 오가는 생명체일지 모르며 태양에 사는 생명체에게 물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주인공은 스트라트의 실험실에서 페트로바선의 검은 점들이 이산화탄소가 높은 금성에서 세포 분열을 한 뒤 태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그리고 별을 먹는 박테리아라는 뜻으로 그 생명체에 아스트로파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낸 주인공은 잠겨있던 해치를 엽니다. 올라가 보니 우주선 헬 메리오의 통제실이었고 태양을 향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페트로바 대책위원회는 태양계에 있는 항성 중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타우세티로 우주선을 보낸 겁니다. 다만 기술적 한계로 주인공은 아스트로파지를 없앨 해결책만 지구로 보낸 후 우주에서 홀로 죽을 운명인 거죠. 주인공은 기왕 죽게 된 거 지구를 구하고 죽기로 다짐합니다. 타우세티에 도착한 주인공은 망원경으로 페트로바 선을 발견하고 기뻐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어떤 천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외계 우주선이었죠. 외계 우주선은 헬 메리오로 어떤 원통을 보냈고 열어보니 정교하게 만든 항성계 모형이었습니다. 외계에는 자신의 항성도 아스트로파지에 감염됐으며 자신 역시 페트로바 문제를 해결하러 타우세티에 왔다고 알리는 듯 했습니다. 주인공과 외계에는 우주선을 연결하는 터널을 만들고 만났는데요. 외계에는 팔이 5개 달려있고 손가락은 3개씩 붙어 있습니다. 인간보다 작고 바위를 닮았다고 해서 주인공은 외계인을 로키라고 부릅니다. 서로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 소리를 인식해 시각신호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화를 시도하죠. 둘은 힘을 합쳐 아스트로파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과연 주인공은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계의 로키는 자신의 항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엔딩에 깜짝 놀랐는데요. 결말이야 어찌되든 저는 주인공과 외계인 로키 사이에 싹트는 우정을 보면서 즐거웠습니다. 둘이 나누는 대화가 정말 재밌는데요. 인간과 이 외계인이기 때문에 생김새가 다르지만 지능이나 진화하는 수준이 비슷한 걸 신기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로키가 또 다른 공통점을 찾았다며 이런 말을 하는데요. 다른 유사성. 너랑 나는 둘 다 우리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함. 왜? 진화는 죽음을 싫어함. 종족 전체로 봐서 좋은 일이잖아. 자기 희생 본능은 종 전체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여줘. 라며 주인공이 답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죽지는 않음. 너랑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로키가 말합니다. 나중에 임무를 완수하고 헤어지게 되는 장면에서 로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그리워할 것임, 나는 너를 그리워할 것임, 너는 친구임. 그러자 주인공도 나도 널 그리워할 거야 라고 말하며 이별을 아쉬워하죠. 이 소설이 술술 읽히는 이유는 탄탄한 구성뿐만 아니라 작은 선의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일 거예요. 영웅 혼자서 지구를 구해내는데 그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선의를 가지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애쓰거든요. 주인공 역시 교사로서 학생들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원동력이 되었던 거고요.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도 지구와 인류를 위한 마음이 더 따뜻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꼭 직접 읽으셔서 감동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